대체로 심리적인 거, 그 전에 그 행거 다 있습니다. 천간적인 변화 요소라고 하는 거고, 사람 하면은 지리적인 거에, 지리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로 이제 심리적인 요소, 지리적인 요소가 부족한 것이 잘 보충될 수 있는 환경에 갈 때 대체로 좋다. 그렇게 중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뭐 주로 그 인기 요소에 관련해 가지고 현대인들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여기까지 그때 했었죠. 자, 봅시다. 오늘은 점의 여러 가지 역기능. 뭐 지난해 뭐 일요일인가 뭐 PD 수첩인가 2580에 거기서 했다면서요. 네. 아주 부정적인 뭐 견해가 대세였다면서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 무슨 사기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 뭐 70만 원 내라, 120만 원 내라. 그러니까. 가격이 틀리는 이유. 그 함량 미달이 사리 끼면 가격이 같아요. 이 함량 미달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결국 하게 되는데, 이 결국 이제 함량 미달을 유도하는 건 뭐냐? 또 점보러 오는 사람 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점자, 점치러 온 사람한테도 원인은 있다. 그게 이 운명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뭔가 해소된다 이거죠. 해소될 거라는 뭐 어떤 욕구에 정서적 욕구. 이것이 무엇을 기른다. 함량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도 미달로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결국 이러한 정서적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희 출시할 때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별을 갈아서 봤는데 여자들은 보통 보면 이론적인 접근보다 그렇지. 정서적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답을 요구하는데 그렇죠. 여자들은 벌써 답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요. 이미 자기가 답은 이미 질문은 오른쪽 어깨에 답은 왼쪽 어깨에.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서적 욕구를 가지고 오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와서 정서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로서 물론 있지요. 선생님 방법이 없으면 물론 있다 이거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봉투 열렸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나? 근데 이 함수가 엄청나게 참 바보스러운 함수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정서적 욕구를 갖다가 그러한 뭐 우리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 바꿀 수 있다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다 바꿀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자기는 이걸 치느냐 이거죠. 자기도 막 그냥 부수고 재수부 한 100만 장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하지. 그렇잖아. 자기 사업하면 되잖아요. 재수부 한 장도 아니고 한 100장씩 들고 다니면 재수가 왕창 붙을 건데 재수가 왕창 붙을 거니까 자기가 뭐라고 점치고 앉았냐고요. 그냥 사업하면 돼, 사업.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한 거를 뭐 때문에? 이 정서적 욕구 때문에 계속 속이고 맞다 안 맞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릴레이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무슨 산업? 점산업만 키워주는데, 점산업이 건전하게 크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중부담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중부담. 새도 우리가 이중새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미 내했는데 또 내게 만드는, 말만 바꿔갖고 또 내게 만드는. 점치러 가가 그 집에 가가 봤으면 그걸 그렇는갑다 하고 끝 이래야 되는데, 에이씨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데 가볼까. 또 8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해요. 또 세 군 다 보고 나서 와 속이 안 시원하다 이거죠. 그래 또 찾아가가지고 또 보고. 이게 뭐냐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죠. 사회적 비용. 이 사회적 비용은 무엇이 연결되느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경쟁력. 자, 이 사람이 김치를 만들어 파는 김치 장사라면, 김치 장사를 하나 김치를 만들어 가는데 전 보는데
얼마가요? 1,000원의 원가가 들어가면 될 건데, 그죠? 5군데 가면 5,000원의 원가가 추가돼서 김치값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뭘 떨어뜨린다?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사회적 역기능을 벌써 조장한다는 거죠. 경제적 역기능. 그런까지 생각하면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손님이 안 온다. 부채 앉아가지고 띠릭 전화해가 너그 손님 있나? 이러면서 손님 없는데 요새 그렇지 이상하게 손님이 없다 그 사이. 저녁에 한컵 팔래? 만나면 팔자 뭐 지나간 거 적으로 니는 왜 어찌 생각하노? 이런 거나 연구하면서 오늘 한 건 스웨터를 내가 살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건 뭐냐? 손님을 그냥 먹이 사슬 속에 있는 먹이로 생각하는 먹이를. 정말로 그 사람에게 삶의 가치와 뭐 가치 실현 이런 거 없다니까요. 뭐 고객이 뭐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무슨 K 이렇게 광고 다니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무엇으로 자위하느냐? 먹이 사슬 구조 속에 우리는 이런 업으로서 남의 호주머니를 가져오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있고, 물으러 가는 사람은 좀 잘 보는 데 없나? 걔가 책 몇 권 사보다가 에이씨 도저히 모르겠다. 걔가 결국은 물을 댕기고, 물 댕기면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호주머니만 털린다 이거예요. 호주머니만. 그리고 하면 잘 된다 하는데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붓을 하면 10,000원을 준다 하는데 바보 아니면 하지, 바보 아니면. 근데 결국은 이게 이중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 또는 점을 묻는 사람도 서로가 이 운명학에 대한 컨셉을 잘 갖고 정리를 해가지고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건 뭐 있는데 이런 입장이고, 이 사람들은 에이씨 다시는 안 본다 이러면서 그래도 또 잘 보는 데 없나? 또 보고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문제예요? 이중잣대. 이중잣대가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보면 인생을 현명하게 살기 위해 참작하는 것이고, 남이 보러 가면 그거는 의지가 나약한 거라. 그 방송 나가면 그런 거는 보면 안 된다 하고 자기는 혼자 따로 다 즐기고. 그게 본인들이 결국은 뭐냐면 행동적으로 이중잣대를 가지고 결국 행동함으로써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점을 치는 사람의 심리적인 역기능. 자, 심리적 역기능 한번 봐보세요. 심리적 역기능 뭐냐? 만약에 이쪽에서 저렇게 볼 때 그렇죠. 공급자, 경제학적 수요자. 공급자가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해줬다. 그러니까 박수를 몇 쳤다 하면 이때의 이 수요자에게 주어지는 심리적 역기능은 뭐냐면 숙명관이에요. 숙명관. 인생은 숙명이 아니단데 많이 맞춰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숙명에 뭐 다 정해졌는데 뭘 열심히 살 거 없어. 다 때리면 돼. 그래서 결국은 뭐로 가요? 이 숙명적인 어떤 운명안으로 결국 넘어간다는 거죠. 그건 몰라 묻나 이기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와가 물을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올 이유가 없는 거라 사실은요. 다 짜고 치는 아토라면.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이런 무기력, 이 숙명과는 결국 뭐냐면 행동적 무기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동적 무기력. 물론 요 사이에는 뭐예요? 심리적 안정이라는 요소를 주겠죠. 안정의 요소 주지만 결국은 무기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예요? 이 무기력은 결국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사회적으로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역동성.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죠.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긍정적인 기능은 뭐냐? 예,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안정을 찾는다 했죠, 그죠?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통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참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적 요소거든요. 희망적 요소. 이걸 가짐으로써 결국 지금 현실적인 고달픔이나 이런 걸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순기능도 있다는 거죠. 순기능. 예, 순기능도 있지만 이게 너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맞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니 어젯밤에 뭐 했지? 그럼 맞췄다 칩시다. 맞히는 순간에 결국 무엇이 온다? 와, 어젯밤에 내가 어제 저녁에 어디 길 가다가 오줌 눈 것도 다 짰단 말이가. 그럼 나는 먹고 이래, 나는 먹고. 그리고 앞으로 부자 된다 했으니까 그럼 나는 어쩌도 부자가 될 거다라는. 그 사회적인 역동성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그런 걸 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리고 자, 공급자가 망할 것이다. 예. 망할 것이다 했을 때 수요자가 과연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돌아간다는 거 이해돼요. 망하는 놈이 없으면 성업봉사 뭐 먹고 사느냐 이거로 성업봉사는. 그 다음에 기타 뭐 채권 처리해주는 사람 뭐 망하는 놈 없으면 채권 처리해주고 밥 먹고 사는 사람 다 뭐가 돼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적당히 비율로서.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그 비율이 조화로우냐 안 하냐는 거죠. 망하는 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잘 되는 놈만 있어도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뭘 해줘야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만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서 그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 이제 이렇게 해가 고객 감동의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교주님으로 들어가거든요. 교주님. 교주님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복잡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급자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고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회적인 역기능 아까 했죠. 바로 역동성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도 아침에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 망해줘야 채권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망하셨군요. 경매 몇 차 진행합니다. 이런 것도 결국 그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문제라는 거죠. 남으면. 자, 그래서 점의 그 사회적인 어떤 역기능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요자 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 뭘 준다고 대단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수요자 개인한테 줄 때도 그런 요소를 미리 알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뱉은 말 있죠. 무심코 뱉은 말도 그 사람이 하나의 저항으로 인식했을 때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언제까지인 줄 압니까? 나이 80 죽을 때까지 그런다 할게요. 80까지도 옛날에 내가 16살 때 우리 오빠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느 할머니가 찾아와서 당사주 책을 펼쳤다. 그리고 우리 오빠들은 다 꼬표를 치고 나한테만 동글뱅이를 쳤다. 그래서 나이 50이 넘으면 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기를 것이다 하더니 정말로 오빠들은 다 망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먹이 살리는 큰 밥집을 하게 됐다. 이거. 그걸 16살 때 거를 장장 55살 돼서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낳고 하면서도 20년 지나가 아 맞다 그때 내보고 이런 말 했는데 전부 기억 다 한다 이거죠. 그 절대로 점괘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던지지 마라 이거죠. 그대로. 그 순간에 꼽힌 거는 자기 듣는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생각해요. 에이씨 돌팔이다 이러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꽃피 다닌다 할게요. 이래. 화살이 등에 꽃피가 이래 덜렁덜렁 다니다가
어느 순간 딱 돌다가 긁어치면 자기가 생각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하는 정도로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곤란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점사에 대해 죽었을 때 그 점사가 수요자에게 미칠 영향 이런 요소를 충분히 생각해서 결국 미리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무식하게 점을 칠 때 이런 적도 있습니다. 89년도였는데 이분 보고 당신 서방님이 올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보험에 들어라. 그래서 서방님 그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직업을 하나 가지게 됐는데 뭐 했냐면 그 아파트 공사에 이 줄타운에 뺑기시라는 거 있죠. 15층에서 완전히 그냥 다이빙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에 보험금을 상당한 보험금을 탔어요. 저는 보험회사에 매일 몰매 맞을 짓을 했고 그렇잖아요. 보험회사 쪽으로 보면은 막대한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보험 가입을 그해 4월 달에 해가지고 10월 달에 사고 났으니까 불과 6개월 불입하고 1억 5천 받았다 할게요. 1억 5천. 81이라고 커지요. 연락은 잘 안 됩니다. 이 아줌마가. 오늘도 모수동에 왔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왔던 손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나오요 이랬다 말도 안 들으면서 이러니까 그래도 와야 된다 하면서 그래 자기 바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딸내미 고시 된다 해요. 고시 됐다 이거라요. 근데 왜 안 해? 벌써 고시 붙으면 안 오잖아. 옆집 사람만 보내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점을 칠 때는 극단적으로 물론 그 경우는 그게 처음에는 야 참으로 바람직한 일을 했다. 그 양반 저한테 참으로 바람직한 일을 했다 생각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잘한 것도 아니라요. 보험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줬으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계속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줬잖아요. 그죠? 이것이 비록 부득이한 거라 하더라도. 위치 이동이 다르지. 그렇죠. 근데도 그 양반이 별로 감사 안 하더라니까요. 이 공급자가 사실은 가장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머니가 아니고 사실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끝없이 잉하게만 싹 트는데 뭐니 그래서 어느 날 이 중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짜다라 아무리 잘 봐주고 아무리 미래를 잘 해주더라도 저거가 앞에서 선생님이지 돌아서면 점쟁이다 이거라. 앞에 앉았을 땐 선생님, 박사님 이산데 돌아서면 그 점쟁이 그거 없이 안 잘하더라. 그런 판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짜다라 무슨 대접을 받는다고 존경까지 원하느냐 이것만 원하고 살자. 서울에 가면 그런 분위기로서 그 고팀들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가온다 이거라. 너한테 존경 따윈 필요 없다 이거라. 완전히 기술자죠, 기술자. 인격적 노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줘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진짜 줘야 될 게. 그럼 그 아까 보험 탄 아줌마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보험을 들이속했는데 보험 들으란 말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지. 보험을 들고 간다고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냥 안 좋다고만 이야기. 대단히 좋지 못하니 각별히 수단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뭐 이혼해서 살길 살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 그 정도까지만 힌트를 주는 게 좋았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1억 5천 받은 건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안 와요, 안 와. 애프터가 없다니까. 우리 화장실 문나 고쳐야 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애프터가 없다면 우리가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원장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막 뭐든지 다 있습니다. 딱 살리고 나면 막 그때부터 연락 안 되고 안 찾고. 물론 이제 뒷날에 뭐 더 골치 아픈 환자나 그거 가보이소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렇게 참 그 인격적인 어떤 그
서로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포기했느냐? 둘 다 포기했어요. 둘 다 포기했기 때문에 2580 같은, 저도 안 봤습니다만은 2580이 끝내 끌고 가는 방송 의도랑은 빤하다는 거죠. 뭐. 와 보니까 뭐 이렇더라. 얄궂더라. 잘 맞지도 않더라. 너는 웃잘래? 그럼 편집 의도가 빤히 정해서 짜고 치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카메라 딱 찍어가면 분명히 2분 40초인데 방송 1분에 딱 저한테 유리한 것만 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래 한다니까요. 그 분명히 거기에 있는 PD 중에 누가 한 명 물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로 불을 쓰면은 뭐 사랑이 일하신다 그랬는데 일하셨다 이러면은 또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카메라가 따라갔을 건데 아주 분명히 물문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럴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점자는 이러한 그 큰 흐름이나 현재 속에서 결국은 점을 쳐줘야 되고, 내 점자는 뭐냐? 이것을 뭐예요? 학문이나 학문 체계로 하나의 학문 체계로 인정하고 결국은 참작, 자기가 이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적인 어떤 요소로 참작을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그런 데 대한 전문가라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받을 걸 받아 나가야 될 입장인데,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이중잣대를 그래가지고 이중잣대 속에서 자기는 사회적으로는 부정적 견해,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뭐 그냥 심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신앙보다 더 하죠. 신앙보다 더 강한, 오늘도 뭐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신앙보다 더 강하다 이거죠. 장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 70억 40억짜리 땅을 그거 할 때까지 이분하고 8년 가까운 세월을 저하고 차 프로세스를 진행해 와가지고 지난달 말에 40억짜리를 땅을 등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 70억 중에 뭐 30몇 억이라는 부채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자기는 뭐냐, 나는 막 원래 열렬한 그것도 하느님 나라에 있었고 인간이 싫어가지고 부처님 따라다니는데 부처님은 말이 없더라 이거죠. 아무리 가가비려도 말이 없더라. 그런데 개모임에 가면 그런 거 보면 되나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이런 이중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우리가 학문 체계를 통해서 우리 컨설팅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뭐냐, 맞춰봐라 이렇게 맞춰봐. 그 PD들도 얼마나 무식하냐면 맞춰봐라 이란다. 그러니까 맞추면 다냐, 이거 다가 아닌데 맞추면 또 뭐 할 건데, 맞추면 맞춰서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하나도 바뀔 게 없잖아. 그럼 맞춰봐라 해놓고 맞았다 하면 아이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살고 싶지? 이러면 네.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십니까? 사람 욕망은 네 가지를 안 떠난댔죠. 네 가지. 부귀강령. 네 가지를 안 떠는 그 속에 이야기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욕망은 노예가 돼 있으니까 점 치러 오지. 저만 치러 오는 사람은 정말 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물론 있지. 이것은 내가 특별히 산속에서 구하는 비방인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미만하라. 그렇지. 근데 조선 팔도에 다 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아는 건 줄 알고 자기 혼자만 다. 거기에도 또 하나 뭐까지 보험 처리를 하느냐? 말하면 부정 탄다. 말해보면 부정 탄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정서가 어우러져 가지고 세상은 요지경이 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나 과정을 잘 알고
예, 함량 미달의 손님이 오면 함량 미달 이렇게 함량 미달하고 놀다 보니까 함량 미달이 된 내점자가 많거든요.